일단 여기서 지금 짚어야 할 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한번 짚어야 되고, 자, 네. 포인트가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짚어줄 게 많아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국가체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, 우리 국민들의 억압되고 있는 지금 자유와 인권을 확장시켜줘야 될 그런 또 우리 의무가 우리 통일한국당에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핵무장론, 핵을 우리도 보여야 된다.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, 금방 얘기한 징용배상에 대한 제3자 배상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런 그 징용을 했던 그 기업의 책임을 물었잖아요, 우리 법원이, 대법원이. 근데 그거를 좀 그 한일 그 청구권에 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그 기업을 키웠던 뭐 포스코나 여러 가지 몇 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좀 그 배상을 하면 좋지 않느냐, 뭐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. 또 하나는 일본이 요즘에 반경용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반경용 그 군사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. 북한의 ICBM이 뭐 이렇게 막 그 일본부터 위로 날아다니는데 일본이 반경용 뭐 그런 군비 증강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누군가는 짚어줘야 돼요, 지금. 왜냐면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사법 처리 관계로 지금 정신이 없어, 이 사람들이. 지금 야당이 지금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짚어줘야 됩니다, 이거를. 자, 하나씩 가보죠.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있죠.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정말 이 논리는 너무나 좀 이런 완벽한 논리를 펼 수 있을까?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에서 15가지, 15번째는 모르겠어요. 그 일본 천황제, 일본 천황 아버지 뭐 태왕제를 이토 히로부미가 죽였다는 이건 뭐 일본의 문제니까 이건 모르겠어. 우리 일이 아니고 첫 번째에서 14번째까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이게 논리적인 그 무장이 돼 있었다. 이걸 좀 알 수 있고 실제 좀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세상, 과연 그 31살의 역사의 뒤안길로 이슬로 쓰러진 대한제국의 청년 안중근의 그 이상은 무엇이었을까? 이걸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. 1909년에서 1910년 3월 26일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감옥에서, 일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진술했거든요. 동양평화론 책을 썼는데 뭐 중단됐죠, 하다가. 지금 우리 그 남북한, 일본, 중국, 동남아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. 유럽은 지금 EU로 갔지 않습니까? 피터지게 싸우던 나라들이에요.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뭐 스페인 해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싸웠었는데 이 나라들이 EU라는 하나의 그 공동체로 지금 그 화폐도 공동 발행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국가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생각했던 그 동양평화론, 그 당시 청국이죠. 그 중국이죠, 중국 지금은. 그 다음에 대한제국, 남북한이 되겠죠, 조선. 일본, 대한민국, 일본, 중국 3국이 군사도 합동 훈련을 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하면 동남아가 따를 것이고 동양평화는 만들어질 것이다.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홍맹랑한 얘기예요. 그렇죠. 지금 생각해도 뭐 남북한 그 일본, 중국이 4개국이 합동 그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유지하면 동북아의 평화는 올 것이다. 그럼 동남아가 따를 것이다. 서로 주권을 침해하지 말자.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로 보이지만 동북아와 동아시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. 앞으로. 다시 말해서 지금 남북한은 빨리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본과 통일한국, 중국이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얘기하는 그 EU처럼 생켄 조약처럼 뭐 자유롭게 중국, 통일한국, 일본의 어떤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냥 다닐 수 있게끔 완전히 만약에 그걸 만들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의 이 한중일의 경제 규모나 정치의 힘이나 외교의 힘이나
세계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세력이 됐을 거다. 근데 한중일의 이 지도자들이 대정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나 파셜로 부분으로 국내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중일의 지도자들이에요.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이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대정치가가 좀 나와서 예. 한중 간의 지하 터널 그 만들 수 있잖아요. 예. 해저 터널. 해저 터널. 예. 한일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서 비자 면제하고 좀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공동체를 만들면 예.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계속 역사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100년 살면 가지 않습니까?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발전에 대해서 발전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좀 예. 문제가 많습니다.